갤러리 앞을 그냥 지나가다가요. 유리문 뒤로 보이는 벽에 걸린 그림에서 색이 확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랬어요. 뭐지? 하고 발걸음이 멈추고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해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어몽의 스토리는 그런 식으로 시작돼요. 무슨 이야기를 그렸는지 따지기 전에 색이 먼저 시선을 잡고 그 시선이 사람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요. 전시장 안에 들어가서 작품을 보다 보면 이건 그냥 강렬한 색감을 보여주는 전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전시 제목인 스토리는 줄거리처럼 딱 정리된 이야기라기보다 이야기가 생겨나는 방식 자체에 더 가까워요. 작가는 자유로운 생각과 감정을 색과 선, 형태로 풀어내려고 하고 붓의 제스처로 만들기보다 부어지고 응고되는 색이 스스로 형태를 만들도록 자율성을 주는 쪽을 선택해요. 그래서 화면 앞에 서면 누가 어떤 대상을 그렸는지보다 색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만들고 어떻게 자기 몸을 갖추는지를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시리즈를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회화의 기본 요소로 들어가면 색은 주제이면서 동시에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회화를 얘기할 때 선, 형태, 색, 질감, 공간, 구도 같은 기본 요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스토리는 그 요소들이 그냥 이론적인 항목이 아니라 화면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줘요. 선이 형태를 고정하고 색이 따라오는 흐름이 아니라 색이 중심을 잡고 선과 형태가 그 뒤에서 생기고 질감이 사건을 만들고 구도는 그 사건들의 흐름을 정리해요. 색이 단지 예쁜 톤이 아니라 화면 전체의 힘과 균형을 잡는 뼈대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를 알게 됐어요. 왜 회화 작가들이 오래 작업할수록 결국 기본 요소에 더 충실해지는지요. 작업을 오래 한다는 건 결국 무엇을 그릴까를 계속 바꾸는 게 아니라 회화가 회화로 성립하는 조건을 더 선명하게 표현한다는 뜻이잖아요. 시간이 쌓일수록 더 복잡한 장치를 덜 쓰고도 화면을 설득해야 하고 그 설득의 중심에는 결국 선, 형태, 색, 질감, 공간, 구도 같은 기본 요소가 남더라고요. 이어몽의 스토리는 그 지점을 아주 정직하게 보여줘요. 설명을 덧붙이기보다 회화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언어로 관람자를 설득해요. 특히 한지와 양지를 함께 쓰는 방식이요. 이게 그냥 재료를 섞어 쓴다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한지와 양지를 접목시키는 건 화면 속 요소들이 서로의 언어로 대화하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행위처럼 보였어요. 물감은 떨어지고 번지면서 자기 길을 만들고 종이는 스며들거나 견디면서 화면의 결을 바꿔요. 그러니까 화면은 그려진 결과가 아니라 물감과 종이가 서로 만나며 벌이는 사건의 기록에 가까워져요. 이게 스토리가 말하는 이야기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야기가 어디선가 완성돼서 오는 게 아니라 화면 안에서 지금 막 생겨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색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로 채도가 강하면 화면이 쉽게 정신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핑크, 파랑, 청록, 노랑, 빨강이 한 화면 안에서 막 부딪히니까요. 그런데 이어몽 작업은 그 충돌을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색덩어리의 크기와 비중을 조절하고 넓게 깔린 면과 강하게 터지는 면을 번갈아 배치하고 작은 점이나 튠 같은 요소들을 중간중간 흩뿌려서 리듬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색이 싸우는 느낌이기보다 내 눈이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정리돼요. 이 흐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조화가 단순히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라 강한 충돌이 움직임으로 정리되는 상태라는 뜻에 가까워요. 그리고 물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두툼하게 올라온 덩어리라든지 구김진 재료 같은 게 화면에 그대로 붙어있는 부분이 있죠? 그 순간 색은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돼요. 그러면 감정의 강도도 같이 올라가요. 핑크는 귀엽다 같은 상징으로 끝나지 않고 화면의 중심 중력이나 열원처럼 느껴져요. 파랑이나 청록은 배경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공기층을 만들고 깊이를 만들고요. 노랑은 화면을 밝게 만든다기보다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딱 켜지는 느낌을 줘요. 초록은 자연의 은유로 단순히 연결되기보다 화면의 온도를 조절하면서 아래쪽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 색의 의미는 색채 상징 사전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고 있는 내 몸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시의 색을 예쁜 색감이라는 말로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느꼈어요. 요즘은 이미지가 너무 많고 사람들 집중도는 너무 빨리 소진되잖아요. 그런 시대에 회화가 힘이 있는 이유는 시선을 잡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머무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어몽의 작품은 멀리서도 확 끌어당기고 가까이 가면 층이 보이고 겹침이 보이고 긁힘이나 번짐 같은 시간이 보이고 물성의 두께가 다시 한번 붙잡아요. 저는 여기서 조화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쓰고 싶어요. 이 전시에서 조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강한 대비와 충돌이 계속 유지되는데도 화면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긴장이 유지되는 질서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갤러리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스토리는 이야기를 말해주는 전시라기보다
이야기가 생겨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전시처럼 느껴져요. 전시를 다 보고 나면 남는 건 작품이 대신 들려준 줄거리가 아니라 색과 물성, 그리고 기본 요소들이 만들어낸 경험의 흐름. 그러니까 내가 그 화면 안에서 이동했던 시선과 감정의 경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